노래 처음 들어보는 노래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여러분들은 참불가를 별로 안 들으시는군요. 참불가를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여러 번 들어본, 참불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들은 인기가 높은 노래죠. 제가 음치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제 음성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 구름 거친 달처럼. 가사도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가사가 부처님 전 조용히 눈을 감으면 나도 몰래 눈물이 솟아난대. 솟아나나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많죠? 네, 좀 솟아나는 사람은 신심이 있어요. 신심이. 나도 몰래 눈물이 솟아납니다. 조용히 읊조리듯이 부처님 전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저음으로 이렇게 남성 중창이 탁 해주면 참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할게요, 이 노래. 그리고 아침 저녁 마음 놓아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돌아서면 막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 흔들리고 헤매인 제 태산입니다. 우리 그래서 늘 참여하죠. 흔들리고 헤매인 제 태산입니다. 2번이나 말하네요. 두 손 모아 참여합니다. 우리 참회, 자비도랑 참법, 정말 너무 명문들이 많은 자비도랑 참법을 참여하는 이때 부르기 딱 좋은 노래인데 끝날 때 들고 왔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노래 불러시지 않은데. 두 손 모아 참여합니다. 눈물 흘려 참여합니다. 이 가사는 너무 단순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좋죠. 100년 동안 때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아유,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여러분들은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탁 세탁기다 놓으면 또 이렇게 얼마나 다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100년 동안 때묻은 옷일지라도 오늘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지신기명리 하면서 큰 소리로 목청 놓아 참여하면 깨끗해지듯이 나의 참에 모든 번뇌 소멸하소서. 구름 거친 달처럼 맑아지소서. 구름 거친 달처럼 맑아지게 여러분들의 업장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은 해탈의 기쁨인데요. 곡은 이제 내용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생각 바로 애려, 한 생각 바로 되새긴다는 거예요. 바로 되새겨서 얽힌 번뇌 끊고 보니, 번뇌를 다 끊었어. 이 순간에 번뇌를 다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가 보여. 천상천하 넓은 우주가 보여. 그래서 걸릴 것이 하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 밑에 있을 때는 온갖 번뇌가 많아요. 아들 생각, 딸 생각, 남편 생각, 또 다른 직장 생각, 돈 생각, 몸 아픈 생각 다 있는데, 중턱에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는 산 중턱에 올라가면 그런 번뇌가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능선을 따라가 걸으면 아무 생각 없어지죠.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 마음이 아래에 있으면 이 여러 가지 관계로 돈이나 뭐 이런 다른 그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 잠이 안 와. 그런데 높이 올라 있으면 마치 산 중턱, 산 꼭대기 올라가면 번뇌가 다 사라지듯이 마음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저절로 번뇌가 사라져요. 그래서 천상천하 넓은 우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본 지가 참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잘 보이는데 돈은 맨날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하늘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오늘 하늘 날씨가 맑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별을 보면서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걸릴 것이 하나도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에 너 하나가 따로 없어요. 번뇌가 탁 사라지면
그러면 분별이 사라지니까 모두 다 평등하게 되죠. 평등 속에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인 것을. 대자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자재 유아독존이에요. 유아독존. 오로지 내 홀로 존귀하리라. 여러분들 각자마다 홀로 존귀해요. 대자재하고 대자재 유아독존. 이걸 노래로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맨날 사랑 찾아 떠나는 그런 노래 하지 말고 이런 노래, 대자재 유아독존 이런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것인 것을, 바로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인 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 사바세계 가득합니다. 2절도 참 좋아요. 윤회의 고해에서 피안의 언덕에 이르니. 우리가 절에 오면 피안이에요. 피안. 저 법당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피안이죠. 저 밖에는 추워 죽겠는데 법당 안에는 따뜻하죠. 반팔 입어도 돼. 법당 안에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불을 넣어놨죠. 덥다고요? 반팔 입으라니까요. 여기가 극락이네. 밖에는 너무너무 추운데 여기가 극락이네. 네, 방생가도 벗으라니까요. 여기가 극락이에요. 저 밖에는 윤회의 고통이고 법당 안은 피안의 극락이죠. 어두웠던 나의 마음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자, 그리고 본래의 천진면목 진실하게 드러나요. 이 본래의 천진면목이 노래하고 참여하면 막 드러나죠. 위없는 님의 진리 영원한 빛 가운데 열반의 대합창이 온누리에 가득하네.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면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황룡사는 이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제가 법당에서 찬불가도 자주 해요.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는 왕생극락의 노래를 늘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는 거의 대부분 다 외웠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고, 보현행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백중 때는 또 이렇게 그 백중의 노래 이런 것들도 하고, 방생 가면 자비 방생의 노래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불가를 하는 이유는 본래 유교도 예와 악이거든요. 예를 잘 지키고 악을 통해서 마음을 풍성하게,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노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찬불가의 노래는 본래 노래라는 게 가사말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맨날 뭐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는 평생 잊질 않고 계속 생각이 나. 계속 생각이 나. 제이 하면서. 제이보살님이 본인이 제이라고 맨날 제이 컬러링을 제이 해놓고. 네. 뭐 이선놀이 노래, 조용필 노래 이런 노래 맨날 떠오르잖아요. 근데 참법을 열심히 하면 그런 거보다도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요. 뭐 맨날 이러면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면 수하이고 수보리 하이고 수보리 이렇게 독송, 그런 생각이 자주 일어나죠. 이 노래를 참불가를 하다 보면 그냥 가사 낱말 자체가 부처님 말씀이라서 법문이라서 참 좋습니다. 참법을 한번 볼까요? 413페이지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극한 덕은 매우 아득해. 지극한 덕이 뭐겠습니까? 지극한 덕은 바로 성불이지 않겠습니까? 성불에서 인격이 완성된 것을 지극한 덕이라고, 지극한 덕이라고 합니다. 매우 아득해. 본래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말은 덕을 이야기하며 도에 들어가는 가까운 길이며 말하는 것은 이치에 이르는 계단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은 절에서 무건하라고 그러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라면서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말을 하지 말아라. 무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죠. 예, 말은 덕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도에 들어가는 가까운 길이에요. 우리가 도는 진리 아닙니까? 성불이잖아요. 도에 들어가는, 성불하는, 진리에 들어가는 가까운 길이고, 길을 안내하는 방. 이게 언어 문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공덕을 쌓고 이러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도의 진리의 성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무건을 하라고 하냐? 이런 말을 안 하고 번뇌가 가득한 말, 분별이 가득한 말을 하기 때문에 침묵은 금이다 라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좋은 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은 권장해야 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자주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이제 진리를 말하며요. 말하는 것은 이치에 이르는 계단이요, 성인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참 더 점점 그 사회가 높은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경제력이 좋아질수록 사회가 성숙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성숙해지고 있나? 성숙해지고 있나를 생각할 때 지금은 여기쯤에 와 있는 지금은 물음표가 자꾸 생겨요. 정말 성숙해지고 있나?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막 정말 빨리 발전하고 이제 막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갈 때 의외로 인문학이 많이 발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텔레비만 틀면 도올 선생이 나와서 공자 강의하고, 금강경도 강의하고, EBS에서도 하고, 어제 KBS에서도 하고, 그때 진짜 많은 인문학 강의들이 많았었어요. 텔레비에서. 그때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죠.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노자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런 철학 강의를 좋아하고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인문학은 정신적인 힘이잖아요. 문화적인 힘이에요. 인문학이 되어야지, 발전이 돼야지 음악으로도, 아무리 이제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가사나 곡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문학도 모두 다 인문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인문학 강국이에요.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이 전국에 이렇게 곳곳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또 심지어 조선시대 때는 집집마다 책이 막 쌓여 있어. 비록 그 책이 가문의 족보 이런 책일지라도 그거 다 글이잖아요. 글 족보 없는 집이 어딨어. 조선 후기가 되면 다 족보를 갖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책이 다 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글에 강한 나라예요. 외국에는 그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한참 발전할 때 가면 보면 인문학이 굉장히 융성했는데, 지금은 인문학이 뭘로 바뀌었냐? 먹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먹방, 먹는 것도 좋아요. 먹는 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이 다 줄고 먹방으로 다 대체, 먹방이 되기 전에 1박 2일 같은 이제 그런 걸 무슨 프로그램이라 하죠? 맞아. 예능이 인문학에서 예능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인문학도 같이 하고 예능도 같이 하면 좋죠. 예능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1박 2일처럼 체험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재밌게 이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 나누고, 찜질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유재석하고 이영자 맨날 그런 거 했잖아, 옛날에. 그런 거.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먹방으로 이게
점점 관능적이 되지 않았나. 이 정신 문화가 발달돼야 되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먹방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인문학이 죽고 다른 것들이 성하고 이러면 우리가 즐기는 것밖에 남질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이 점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 한때 엄청 떴다가 야, 이 도시 이러다가 그 소멸 도시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일산이라는 데 그렇죠. 서울 주변에 다 잘 되는데 서울 도시 위성 도시들은 다 잘 되잖아. 전국의 인구가 다 경기도로 가. 근데 일산만큼은 인구가 들어갔다가 지금 노후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쇠락하는 그런 도시예요. 참 난감하죠.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같은 서울 수도권인데 북한하고 좀 멀어서 그런가요? 북한이 언제든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별자치도도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죠. 그리고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도 그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행정구역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제주도 자치도 제일 먼저 했죠. 아직 강원도가 자치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몰랐죠. 그죠? 스님 얘기하니까 알지. 자치도라는 것은 우리 광역시가, 이제 울산광역시가 경남하고 세금 같이 쓰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울산 따로 했잖아. 강원도도 이제 강원도 자치 행정을 하겠다라고 강원도는 이렇게 서울 가까운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관광의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전북은 어떻게 특별자치도로 됐는지 공부를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특별자치도 한다고. 그런데 우리 지역도 특별자치 행정 비슷한 것들을 추진했었던 적이 있죠. 불경 이래가지고 불경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 시장님이 지금 김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다 갈아엎었죠. 이 정치하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전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해도 되는데 전에 하던 것들을 갈아엎고 그걸 안 해라고 자기가 새로 추진하면 더 좋은 걸 하든지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와가지고 다시 또 불경 또 이렇게 하겠다고. 이게 동해바다에 이렇게 풍력도 이제 막 추진하다가 안 한다고 새 지도부가 안 한다고 하더니 다시 또 풍력 얘기가 또 나서 또 그 사이에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급한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불경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저 충청 대전 충청도 그러고 있다네. 대전 충청도 대충 이러면서 대전 충청도 그렇게 하고 불경은 불경이라 하지만 거기는 뭐라 하지? 대충 이러면 그래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빠진 데가 있잖아요. 대구 경북도 뭐 한대? 대구 경북도 뭘 한다는 거지? 이 지역 소멸 위기가 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모두 다 우리도 자치행정부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럼 광주 전남은 가만히 있을까? 광주 전남도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라고. 그 지방행정 이제 시 도지사들이 서로 모여서 궁리하는 게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새로운 행정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도모하려고 그래요. 시도는 좋다고 봐요. 시도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쌈박하지가 않다.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진짜 희망차게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가 바뀐다고 뭐가 다 달라지나? 울산 광역시가 돼서 우리 울산이 막 발전하고 이러는 건가요? 울산의 발전은 행정이 울산 광역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화학단지하고 자동차하고 중공업이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울산이 발전한 거지 지방 행정이 광역시가 돼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광역시가 되든 아니면 특별 행정구역이 되든 뭘 하든 하면 혁신을 일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불경만 모여가지고 이걸 하나의 도시로 만들 거야. 이제 그런 모델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모델인 거예요. 싱가포르는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1인당 GDP가 8만 5천 불에 육박하는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8만 6천 불. 우리나라는 작년에 3만 5천 불. 지금은 2배가 더 하죠. 2배 차이가 더 나요. 물론 여기는 도시국가니까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국가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사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싱가포르가 어떻게 성장했나를 보면 싱가포르는 그냥 지리적인 여건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정말 지리는 나라예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도 훌륭해. 그 말라카 해협 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동서양을 잇는 중동, 유럽 그리고 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잇는 그 가운데 모든 물류가 통하는 지역이 말라카 해협이거든요. 말라카 해협에 있는 싱가포르 도시국가. 근데 그걸로만 성장했냐? 그런 건 아니고 근래 급성장을 했어요. 이제 20년 전에 2000년 정도 전에 2020년 20여 년 전에 한번 퀀텀 점프를 해서 탁 성장했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해. 우리나라도 그 IMF 이후에 빨리 IMF에서 회복된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세계 무역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도 그 수혜를 그 특혜를 엄청 톡톡하게 봤는데 우리만 그 수혜 본 게 아니죠. 싱가포르도 그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그 중국이 그 세계 물류의 어떤 그 핵으로 등장하면서 말라카 해협에 싱가포르도 엄청난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홍콩이 망하니. 저는 홍콩이 이제 이렇게 그 우산 혁명 이런 거 하면서 중국에게 엄청 이제 그 되게 어떤 법적으로 이런 걸 당할 때 은근히 기대했어. 홍콩 망하는 수에 대한민국이 보면 안 되나? 우리 인천도 있고, 우리 부산도 있고, 우리 서울, 아시아에 그래도 오늘 굉장히 이렇게 뜨는 그런 곳인데, 홍콩 금융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 금융 하면 뉴욕에 이제 맨하튼가 이쪽이고, 월가고, 제일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콩이거든요. 홍콩의 금융은 너무나도 이렇게 홍콩은 그냥 이렇게 무역의 도시로만 알지만 금융의 핵심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홍콩을 저렇게 가져가 버리면서 거기에 입점해 있던 세계 모든 금융의 큰 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나라로 오면 안 될까? 그랬는데 우리나라로 못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로 못 오는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규제입니다. 첫 번째는 규제예요. 금융 규제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잖아요. 행정도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일본이 제일 규제가 심해요. 금융 규제든 다른 규제든. 그리고 심지어 갈라파고스라고 할 정도로 일본 따로 살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도 그 규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 금융의 협으로 발전할 수가 전혀 제도가 완비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울경을 하려고 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울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런 규제부터 혁파해야 되잖아. 우리도 금융의 허브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혁신이라는 게 행정을 하나로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면 대수술을 해야지. 온몸의 수술을 뼈 수술을 완전히 다 환골 탈태를 시켜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구, 제주특별자치구 이것은 혁신, 환골 탈태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치구라는 이름이 바뀐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울산광역시 하면서 혁신이 이루어졌어요? 이름이 울산광역시지, 울산시에서. 시민들의 변화는 별로 못 느껴요. 울산광역시만이 갖고 있는 이런 게 없다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렇다면 금융의 제재를 다 풀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금융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쪽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제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고 하면 오게 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이유는 언어의 장벽이죠. 똑같아요. 비등비등해. 우리나라가 영어를 못해. 영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 싱가포르는 되냐? 싱가포르는 영어를 잘해요. 전 국민이 잘해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어가 그냥 국어처럼. 본래 국어는 영어가 아니죠. 싱가포르니까 중국의 화교들이 진짜 많아요.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쪽으로 싱가포르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도 적지 않게 그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소수민족들이 같이 모여 살아서 싱가포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풀어냈냐면 언어가 서로 막 다르니까 두 개 이중 언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그 국어로 만들고 모두 다 우리 6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영어를 기본어로 쓰세요 하고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랑 영어랑 두 개를 자기들 우리 그 공식적인 나라의 언어로 삼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의 그런 고유의 문화 이것들을 말살하지 않고 자기 언어를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영어를 같이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한 지가 한참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영어를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가면서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러면서 How are you? 이러면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How are you? 이러면서 I'm fine, thank you 이러면서 다 했어. 근데 또 이렇게 대화는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 외국인 만나면 피하기 바빠. 저 사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원보험이 혁신이지 않겠나.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자위도랑천법을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인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참법. 불교라는 종교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내용만 보면 너무나도 수준 높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이 고귀하고 성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장 인문학적이고 이것을 절하면서 또 독성을 큰 소리를 하면서 다 같이 맞춰서 합성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문화를 바꾸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참법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온 국민이 다 한다면 부처님 이름 빼고 그냥 다른 이런 비슷한 것들 만들어서 한다면 너무 좋지 않겠나. 우리는 너무 지금 구태의연해지고 있지 않나?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혁신을 이루고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언어를 두 개를 할 줄 알고 세 개 하면 더 좋고 세계화 시대 우리나라 물품들이 전 세계에 갖다 팔고 있는데 근데 전 세계에 갖다 파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고 그럼 언제까지 갖다 팔겠어요. 우리가 세계화가 돼 있어야지.
우리 전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문화대사고, 다 무역에 한 사람의 무역에 그런 뭐랄까요,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삼성이나 LG에서 잘 만들어서 그 회사들이 잘 팔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오래 가지 않아요. 기업이라는 게 감이 얼마나 가겠어요. 온 국민들이 손발 걷고 그래도 나도 뭐 좀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지역이 점점 소멸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미옥보살님의 시 할매 할배 그리고 시 엄부 기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려가셔서 공양 맛있게 드시고 방생하러 같이 갑시다.